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 나라도 그래 들어보니 알겠어. 바람이 불어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선물 같은 음악 HOH의 나라도. 지금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친 내 영혼의 무게가 때론 버거워도. 네, 안녕하세요. 불곰 PD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마포에서 푸른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쇼빈숍 발음이 네, 쇼빈숍 형태로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줄여서 아독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훌륭 대표님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지기 박훌륭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야독방에 대해서는 저희 멤버 중에 윤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께 이제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랑 이제 전에 인터뷰해주셨던 조영주 작가님이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러면 제가 이참에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대책 없이 그냥 아독방 인스타 보고 메일 보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좀 출연 요청 받으실 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보통 이제 이런 섭외나 이런 게 또 메일로 많이 하시긴 하세요. 네. 네. 근데 제가 팟캐스트는 처음이라서 그러세요? 그 섭외 메일을 보고 네. 한 3초 정도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네. 예, 재밌을 것 같고 저도 약간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신문물 경험 한다 치고 감사합니다. 네, 오게 됐습니다. 네.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약국 안에 또 책방이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더 아독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어떠실까요? 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처음에 이름을 지은 것도 사실 진짜 형태적인 면을 보고 단순하게 지은 거거든요. 네. 약국 안에 독립 못한 공간이 있다. 근데 그게 서점이다, 책방이다. 그래서 이제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이라고 했고, 그 독립자를 굳이 넣은 이유는 보통 이제 작은 책방들 중에 독립서적 취급하고 하는 데가 독립책방이잖아요. 독립서점이나.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런 의미로 또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이라고 중의적인 의미로 짓긴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책을 좀 읽긴 하니까 지인들이랑 좋은 책, 안 좋았던 책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책장을 만들고 거기 책을 채웠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책도 많아지고. 지금 그럼 한 책이 몇 권 정도 지금 이렇게 진열이 돼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대충 한 1000여 권은 넘을 것 같아요. 은근히 많네요. 그 이중장이라서 뒤쪽에도 책이 차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이제 인터뷰 하신 걸 이렇게 기존 매체에서 좀 봤는데 원래는 뭐죠? 화장품 코너? 그런 걸로 하셨다가 그걸 이제 또 안 하시게 되시면서 이렇게 좀 하셨다고도 들었는데. 맞아요. 그게 화장품이 약국 화장품을 많이 찾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가격대도 저렴하고 저렴한 거에 비해서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서 화장품을 많이 찾던 시기가 있었는데 화장품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그게 약간 되게 체감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약국 안에 있을 때 저희가 사실
이 직업이 좀 갇혀 있는 직업이라 그러게요. 예, 네. 제가 좋아하는 거를 좀 하면 좀 더 이 공간에 있을 때 좀 재미있고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책을 넣어보자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걸 아. 빼는 시점에. 예.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어쨌든 한 공간에 두 가지를 함께 운영을 하시는 건데 네네. 하시면서 좀 막 바빠지시거나 예. 좀 힘드신 점 이런 건 없어요? 이게 확실히 힘들긴 한 게 갑자기 살짝 눈가에 약간 다크서클이 살짝 내려가셨는데 울어도 되나요? 이거? 이게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한 게 예. 서점이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되는 그 업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저도 출근하면 약국일을 봐야 되는데 보통 출근해서 2-3시간 정도는 이제 책방 일을 계속 봐요. 전날 끝났던 거나 뭐 주문이나 저희 서평단도 운영하고 있어서 서평단 그러시더라고요. 발표도 네. 해야 되고 모집도 어떻게 할지도 상의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몸이 힘들긴 해요. 네. 네네네. 아무래도 일이 좀 늘어나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렇지만 이거 하시면서 이제 뭐 즐겁고 보람되는 일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그런 뭐 좋은 일들, 뭐 즐거웠던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책방이니까 네. 제가 서점에서 추천드리거나 저희 SNS 통해서 추천드렸던 책들이 반응이 좋거나 아니면은 그 책을 통해서 새로운 작가님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실 때 제일 보람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사실 출판업계가 막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작은 출판사들에서 저희랑 같이 콜라보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 네. 네. 또 작은 출판사들은 또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도 막 크게 네, 힘을 그쵸. 못 들이는 그런 출판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기회를 좀 얻기도 쉽지 않고 한데 네. 그런 경우가 좀 저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아편책이라는 이름의 북토크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줄임말인 거죠? 네, 맞아요. 어떤 줄임말인가요? 이것도 뜻이 두 가지인데 제가 약간 줄임말 단어 가지고 노는 네네. 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 아독방이 편애하는 책 이야기 줄임말이기도 하고 네네네. 아주 편한 북토크 아주 편한 책 네네. 이야기 이거 줄임말이기도 한데 네네. 네, 정말 북토크를 갔을 때 부담스러워서 질의응답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네. 분위기가 어색하고 해서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없애보고 싶어서 되게 가깝고 좁은 공간에서 작가님과 되게 근접한 자리에서 편하게 북토크를 할 수 있게 좀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짓고 네네.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네네. 이게 또 줄였을 때 아편이라고 나와가지고 네, 그 영어로 맞아요. 하면 약간 또 중의적인 게 생기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네. 약간 뭐 재밌기도 하고 네, 약간 중독되시라. 그렇죠. 좋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약간 네. 그 푸른 약국 약사님이 좀 반대는 하셨어요 처음에. 네. 참고로 푸른 약국 약사님 저랑 이제 자웅동체 전대 제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딱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페르소나 뭐 이 정도는. 네. 그러니까 약간 네, 좀 이름이- 그런 고민을 네네네. 했지만 근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런데 뭐 다들 좋아하셔서 그냥 장난으로 다들 그럼요. 생각해 딱 봤을 주셔서. 때 그렇게 네. 느껴지니까요. 네. 그렇구나. 근데 여기 오셨던 분들의 면면이 장난이 아닌데 어떤 분들이 좀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인데 제가 그러니까요. 네.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고 싶은데 좋죠. 네. 네.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듣게 하겠습니다. 들으시게. 그 1회 때 처음에 이제 김현수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되게 자리를 빛내주셨고 그때 네. 정말 미흡할 때 오셔가지고 네네네. 죄송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염승숙 작가님, 윤고은 작가님, 김혜진 작가님, 네. 그리고 이병률 시인님, 그리고 황현진 작가님, 그리고 얼마 전에 임경선 작가님, 요조 작가님 오셨고 어제 지금 녹음하는 시점 어제 이제 네네. 문보영 시인님 오셔서 이제 네. 진행하고 왔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와주신 분들 보면 네. 어디 무슨 광화문 교보점 이런 데서 막 북토크하는 거의 그런 라인업인데 네, 또 이런 분들과 또 이렇게 잘 연결이 되셔가지고 그러게 어쩌다 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네, 제가 특별히 뭘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어쩌다 보니 정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작가님들 입장에서도 네. 좀 약간 궁금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쵸? 그러실 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되게 특이한 네. 컨셉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가님들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시지 않으셨을까 네, 네, 생각이 맞아요.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녹음 날짜로 기준으로 내일도 또 북토크를 하시는데 뭐 네네. 그것도 그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일은 네. 어떤? 내일은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그래요? 네. 작가님을 모시려면 사실 국내 작가님을 보통 모시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아니면 살아계시는 작가님이라든지. 네, 근데 살아계셔야 네, 돼. 근데 맞습니다. 내일은 이제 조르주 페렉이라고 프랑스 작가인데 음. 물론 지금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 외국 작가니까 모시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그 작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시고 그 작가의 작품을 번역을 많이 하신 그 김호영 교수님을 모시고 네. 작가의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을 마련을 해봤고요. 처음 시도하는 건데 그래도 반응이 좀 괜찮아서 다들 책도 조르주 페렉 관련 책 한두 권씩 읽고 오신다고 하시고 하니까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라인업을 구성하거나 기획은 다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네, 거죠? 보통 제가 하고 그래서 아독방이 편애하는 책 이야기라고 그렇군요. 지은 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제가 좀 보니까 네. 이제 이 책방을 운영하시게 되면서 이제 매출도 뭐 조금 올랐다 이렇게 소개하신 대목도 제가 봤었거든요. 아, 네네. 이게 어쨌든 지금 한 1년, 2년 정도 되신 건가요?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그렇죠. 예, 그 네네. 정도 이제 지금 운영을 하신 건데 어쨌든 이런 약국에선 좀 흔히 보기 힘든 쇼핑숍 형태로 이제 서점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건데 네. 뭐 하시면서 어떤 생긴 노하우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노하우 그냥 뭐 네. 뭐 아까 어려운 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에도 또 보니까 네네. 그때 좀 이게 신기하고 좀 궁금해서 한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약사님들도 이제 가끔 오셔서 신기하다 하시고 그 약사님들 중에서는 본인도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실행을 못했는데 먼저 하시고 계시네요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서점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약간 업종이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한번 발 들이면 뺄 수 없으니까 네. 늪처럼 약간 네. 그러시구나. 노하우는 다른 건 없고 네. 제가 생각하는 서점 이 쇼빈숍 노하우는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소개하는 게 제일 큰 자산 그리고 영업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관심 있어 하시는 작가님들 책을 처음 읽기도 하고 읽고 나서 제 소감과 이제 서평까지는 아니지만 리뷰를 어느 정도 SNS 통해서 이제 공유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 보는 작가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작품도 있고 읽었던 작품도 있고 그럼 그걸로 통해서 또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책방의 역할이 약간 그런 허브 중간에서 그렇죠. 네. 독자와 독자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독자와 작가, 독자와 독자 뭐 네.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저는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뭐 어떤 일이든 다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뭐 인스타를 통해서 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누가 봐도 정말 이게 읽고 자기가 애정 있는 책을 소개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과 안 느껴지는 거는 네, 보시는 맞아요. 그냥 독자 뭐 이런 분들에게도 좀 다르게 좀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아독방 이렇게 인스타 쭉 보면서 네. 이분은 진짜 책을 좋아하시는 거야 이런 느낌이 저도 좀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어떤 뭐 호감으로 호기심으로 이런 작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인가 뭐 그때가 최초는 아니겠지만 네. 제가 서울국제도서관 작년에 갔을 때 네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는데 그 약간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이제 뭐 책을 처방해 준다라는 이런 컨셉으로 네네. 이런 것도 막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재밌다 저도 이 생각이 봤습니다. 네. 들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딱 아독방의 컨셉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아, 네. 네. 왜 운영하시다 보면 물론 이제 약을 처방하시는 게 어떤 네. 그 약사로서의 주된 일이시긴 하겠지만 또 이게 서점의 특히 작은 서점, 독립 네. 서점들의 어떤 굉장히 좋은 메리트 중 하나는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네. 어떤 큐레이션을 또 해주시는 게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방이래 책을 소개해 주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이게 나뉘는 게 네. 엄청 책을 많이 보시는 헤비 리더들은 제가 굳이 책을 추천할 필요까지는 없고 보통 이제 다 알고 계세요. 웬만큼 나오는 신간과 구간들도 많이 읽으셨고 네. 그래서 그분들과는 이제 신간 소식이나 요즘 작가님 근황 그새 작품이 언제쯤 나올 네. 것 같다 혹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이제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일단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를 먼저 여쭤봐요. 어느 쪽 장르를 좋아하시냐. 네. 그래서 제가 커버가 가능한 영역이면 제가 최근에 본 것들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처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네네네 그렇게 저희 책방에 있는 책을 추천은 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이어서 책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어차피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어서 그러면 네네. 제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 추천이 가능하신 뭐 네네. 장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책들을 좀 좋아하시는지. 제가 처음에는 보통 경제 경영서나 약간 실용서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 네네. 이제 서점을 하면서나 그 조금 전부터는 이제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읽긴 했지만 그렇게 네. 많이 읽진 네. 않았었는데 요즘엔 정말 많이 읽는 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문학 작품을 많이 보시고 작가님들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경제 경영서나 심리학 쪽 책을 조금 좋아해서 네. 심리나 약간 뇌과학 쪽 책은 저희가 약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추천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는 사실 경제 경영 쪽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네네. 혹시 그러면 문학 종류의 책을 네. 좀 더 많이 읽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책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어떤 책에 꽂혀서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아마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아마 드렸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출판사도 중요한데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음. 산책자라는 책이 있어요. 산책자, 로베르트 발저 그쵸. 책인데 네네. 네. 그 책을 보고 상당한 이제 충격, 약간 이런 문체를 쓰는 작가가 존재한다니. 약간 이분이 분류를 하자면 이 책은 에세이긴 하지만 네. 그 소설도 쓰시기도 했고 문학 쪽에 속해 있는 작가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니. 이게 실용서나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나 경제경영서는 딱딱 떨어지는 논리적인 글들만 보다가 그리고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까지의 문체만 보다가 이 문체를 봤을 때 로베르트 발저 문체를 봤을 때 너무 신선했고 네, 제가 또 호기심이 많은 타입이라 네네.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네, 한 문장에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긴 묘사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독특한 작가님들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외국 작가는 사실 그 번역을 거치기 때문에 네네네. 문체로 뭔가 이렇게 좀 네. 영감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네. 굉장히 좀 네. 특이했고요. 그게 그랬나 봐요. 네. 번역을 통해 문체의 그 특징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의 경계를 완전 넘어서게 너무 독특해서 아마 이거는 가능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번역서라도.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네. 배수아 작가님이 번역하신 거라 더 아마 그렇구나. 잘하신 네네.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어떤 책인지 약간 살짝 기운이 느껴지는 것 네네네. 같기도 하고 배수아 작가님 번역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네. 이게 좋은 의미로서입니다. 네.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최근에 좀 읽었던 책 중에 그러면 또 요즘 좀 인상적으로 좀 읽으셨던 책 좀 있으세요? 제일 최근은 이제 어제 북토크했던 이제 문보영 시인님의 네. 그 산문집인데 준최선의 롱런이라고. 최선의 롱런이요? 준최선의 준최선이요? 롱런. 네. 네. 이 준최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그러네요. 신선했고 네. 그 어제 북토크를 해보니까 작가님 생각도 최선을
너무 애써서 다 하다 보면 이제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받는 자기의 타격과 그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크니까 우리는 마음가짐은 최선을 다하되 살짝 힘을 빼고 최선을 다하는 준최선의 자세로 임하는 게 어떻냐 그런 그 본인의 일상을 또 담은 네. 산문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레모 출판사에서 나온 충실한 마음이라고 이건 번역서인데 네. 델핀드 비강이라고 작가가 있는데 네. 네. 또 프랑스 작가예요. 네, 약간 그건 제목에서 나타나는 충실한 마음이라는 게 내가 지금 충실하게 살고 있나를 시작으로 해서 나는 내 아이에게 충실하게 하고 있나 혹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충실하게 하고 있나 그런 걸 되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책인데 주인공들의 돌아가면서 이제 속마음과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아이들 얘기가 나와요. 이제 외국 아이들이긴 하지만 네. 가정에서 특별한 케어나 관심을 갖지 못한 아이가 음주를 하는 학교에서도 음주를 하고 집에서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걸 그냥 아프겠거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되게 단단하게 써진 책이라고 보고요. 이게 읽고 났을 때 생각이 많아지는 아마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토론거리가 많은 책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충실한 마음. 네네. 제목이 충실한 마음이라고 네. 했죠. 그 물론 산문이긴 했는데 문보영 시인님의 네. 작품 방금 언급해 주신 거는 네. 시도 좀 읽으세요 평소에? 제가 시를 많이 못 저도 사실 좀 네. 시를 잘 못 읽어서 시를 아직까지는 네. 수준이 안 돼서 잘 네. 못 읽는데 어제 문보영 시인님 오셨을 때 보니까 시가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약간 막 엄청 젊은 나이는 아니라 옛날에 보던 시들만 생각해서 네. 어렵다 생각했는데 지금 문보영 시인님 같은 젊은 작가님들이 쓰는 시는 보니까 되게 개성 있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장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르지 않은데 조합이 독특해지고 이제 그 독특한 조합으로 인해서 또 독특한 의미가 나오고 이런 시를 쓰시는 거 보니까 조만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지금 노력해보려고요. 하긴 네. 준최선이라는 말도 참 네네네. 네, 신선한 네, 조합이잖아요. 신선하죠. 네. 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언젠가 이렇게 좀 시를 좀 읽어야지 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시 하면 그냥 그 수능 때 이후로 거의 그냥 끊어버린 약간 제 저도 스스로 시하면 시조가 생각나고 막 그쵸 막 밑줄 그어놓고 뭐 의미를 뭐 그중에 고르라 그러고 뭐 이런 거 다 좀 힘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렇군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애 작가님? 혹시 또 이분의 신간을 내가 지금 가장 기다린다 뭐 이런 작가님 혹시 계신가요? 제가 사실 책방을 하게 되면서부터 안 하는 게 있는데 네. 신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신간이 나오면 일이 많아져서 이 신간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이렇게 드니까 생각이 드니까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고 뭐 이 책을 빨리 읽고 소개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그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뭐 신간은 다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신간을 기다린다기보다 저희 아편책에 모시고 싶은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 초반에 모시려고 했는데 책을 한 권 내시고 한 달 살기, 2달 살기 이런 식으로 해외로 가셨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돌아오신다고 하시는데 기다리고 있는 작가님이 임성순 작가님입니다. 임성순 작가님이요? 자기개발의 정석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님인데 제목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내년이라고 처음이면 뭐 며칠 안 남긴 해서 지금 한 5, 6개월 기다렸죠 제가 지금. 그러시구나.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뭐지? 아까도 뭐 다른 분과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요즘 책을 못 읽어 이런 분들 사실 좀 많으시잖아요. 바쁘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요즘 막 이런 시절은 또 날씨가 추워서 막 움츠러들기도 하고 막 괜히 또 막 외로운 거 같고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혹시 좀 이 겨울에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외로움과 어떤 그런 어떤 흰 경험 때문에 그런 좀 쉬고 싶은 분들 좀
네, 그런 힐링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좀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네. 뭔가 좀 이런 분들한테 좀 책을 좀 뭐 오셨으니까 한번 또 처방을 또 약사님이시니까 네, 처방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네요. 네, 한번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생각나시는 책이 좀 있으세요? 저는 따뜻함이라고 하면 네. 일단 생각나는 작가님이 그 고수리 작가님인데 고수리 작가님이요? 예, 고수리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고수리 작가님의 예전 작품 중에 그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라고 있어요. 고수리 작가님이 그 인생극장 맞을 것 같은데 인생극장의 그 작가님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작가로 그 프로그램의 작가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TV에.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원래 작가님의 심성이 따뜻해서인지 뭐 다 섞여 있겠죠 아마.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작가님의 그 글이나 문장이나 책을 보면 약간 책을 쓰기 위한 따뜻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따뜻한 책을 내야지 이런 책이 아니라 원래 내면에서 따뜻함이 있는 분이 책을 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었을 때 되게 약간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씀하신 뭐 쓸쓸하고 좀 힘겹고 이런 상황에 이분의 책을 읽으면 약간 따뜻함이 저한테 올마오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막 소위 말하는 텐션업이 아니라 네.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서서히 퍼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이 그 작가님의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목부터가 되게 네, 따뜻함이 있네요.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어떻게 이런 제목들을 참 만드시는지. 네. 아 그렇군요. 뭐지? 저도 조금 더 지금보다 젊고 어릴 때는 네. 좀 뭐 쉽게 말하면 자극적이고 네. 뭔가 좀 확 어쨌든 자극하는 책이 좀 좋았는데 네. 또 어느 순간 저도 좀 읽게 되는, 눈이 가게 되는 책들은 좀 처음에는 좀 밋밋해 보이는데 아, 네. 곱씹을수록 좀 뭐랄까 네, 네. 그 어떤 말맛도 있고 네. 뭔가 이렇게 맞아요. 좀 사람을 끌어당기는 네, 네. 그런 글들이 저도 좀 와닿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나이 먹어서 이제 되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잘 가끔 좀 그렇긴 한데 숙성된 문장. 네, 그렇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을 좀 많이 좋아해서 네. 네. 저희 팟캐스트는 사실 원래 저랑 같이 시작했던 이제 용도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네. 저는 격주로 저는 소설을 소개하고 이분은 이제 이분이 좀 종교 쪽, 그러니까 네. 기독교인데요. 네네. 기독교 쪽 어떤 신학책이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다가 또 다른 멤버들이 들어오시고 하면서 이제는 거의 인문사회과학, 문학 이쪽으로만 딱 거의 딱 저희가 만들어진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소설을 좋아하다 보니까 혹시 소설 중에는 좀 요즘 좀 가장 또 재밌게 읽으셨던 소설이 좀 있으세요? 이것도 약간 지금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네. 이 책도 제가 추천은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좋아하셨고, 염승숙 작가님의 네. 그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라고 이것도 네. 일단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기분이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이거 소설집인데 작가님이 이제 데뷔하셨을 때가 한 10년 넘었는데 그때 초창기에 냈던 작품이랑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결이 달라지긴 했는데 공통적으로 약간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그 마무리가 보통 주인공들이 겪는 상황이나 사건들이 힘들고 되게 내가 벗어나거나 넘어갈 수 없는 상태의 벽을 느끼는 상황이라도 네. 마지막에 가서는 되게 긍정적인 여지를 주고 좋게 갈 수 있다는 약간 글로 딱 써놓진 않았지만 결말이 이렇구나, 따뜻한 결말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소설을 쓰는 분이라 제 추천드립니다. 그건. 염승숙 작가님. 네, 염승숙 작가님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 네. 저도 한번 찾아서 그러면. 네, 이게 단편 소설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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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약간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뭐 대표 질문 뭐 이런 거 하면서 저도 약간 너무 좀 식상하다 싶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대표님께 책은 좀 어떤 의미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단순하게는 제가 좀 더 삶을 재미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네, 아무래도 갇혀 있는 공간에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하면 좀 더 재미가 있어지는 거라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밥벌이 중요하죠. 네. 사실. 네, 그럼 네. 투잡의 길을 열어준 것, 뭐 그런 거. 네. 저도 사실 공감이 드는 게 저도 네. 약간 투잡 같은 개념이라서 네 전혀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도 네. 네, 딱 말씀하셨을 때 네. 네. 앞으로 이제 투잡 쓰리잡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살아남기가 네. 워낙 힘든 네. 시대라서 하나로는 네. 힘듭니다, 이제. 아니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뭐 제가 대학을 준비하고 이런 시절에는 네. 이렇게 약사면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 중에 네. 하나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좀 그런 게 힘든 면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그 이제 전문직이라서 네.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아, 회사와 비교하면은 장단점이 확실히 있긴 해요. 그 약사라는 약국을 가지고 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회사원과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다들 그럴 거예요. 약사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점점 배출도 많이 되고 그쵸. 네, 경쟁도 심화되고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네. 예전에 비해서는 좀 하향 평준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 뭐 돈만 많이 번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안정적이라고 해서 또 다도 아니고 본인과 맞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약사라는 직업이 옛날에 비해서 뭐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이런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하실 수 있는 네. 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 너무 좋게 보였고 아,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여러 생각지도 못한 또 그런 가능성들이 저는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그 공간을 그냥 그대로 그냥 네. 방치 혹은 뭐 그냥 그렇게 둘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그 공간도 살리신 거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일의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네. 무엇보다도 책을 좋아하시니까 그 네. 책을 가지고 또 일을 하신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아독방 앞으로의 좀 계획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보통 저희가 운영하는 출판사랑 콜라보해서 하는 서평단도 잘 운영해야 되고 네.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아편책도 이제 8회 정도 했거든요. 네네. 그것도 꾸준히 지금처럼만 잘 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 게 그 제가 한번 피드에 쓰긴 했는데 이것도 줄임말인데요. 아 네. 아무거나 프로젝트라고. 네. 아무거나 프로젝트. 네, 그게 어떤 줄임말이냐면 네. 아독방의 무명 작가들 네. 거리낌 없이 나를 표현하다. 네, 이건데, 깨알같이 네. 압축시키셨네요. 네. 근데 이게 아무거나 프로젝트. 네. 아무거나 쓰시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책을 하나 낼 예정인데.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 독자분들이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 쓰는 거에 대한 욕망이 좀 있으세요. 욕구가. 근데 이제 표현할 수 없고 책 한 권을 혼자서 내기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분량 그렇죠. 자체도 네. 많고.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여러 장르를 이제 묶어서 책을 한번 내보자 해서 그거를 계획 중입니다. 굉장히 또 이제 책을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까지.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서평단도 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숨겨진 글쓰기 고수들이 은근히 좀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좀 이렇게 서평 이런 데 좀 관심이 좀 있는 책을 아무래도 좀 저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네. 서평 가끔 쓰기도 하고 아. 다른 쓰신 분들을 또 보게 되는데 그런 또 숨겨진 고수들이 또 네.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네, 많이들 쓰셔서 저희가 이제 책 팔아서 작가 한 명당 떡볶이 1인분은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해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도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 또 굉장히 또 좋은 반응을 또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 아무거나 프로젝트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팟캐스트는 처음이라서 약간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아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떠셨어요? 같이 좀 하시면서. 전 정말 재밌었고, 네. 네. 생방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걸러지지 않는 무언가가. 네. 네네네. 제가 미흡했다면 좀 이해 부탁드리고, 저희 같은 이제 쇼빈숍이든 일단 뭐 카페를 같이 하시든 그런 서점들이, 동네 서점들이 많이 있는데,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뿐 아니라 이런 작은 서점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들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정말 저도 어렸을 때는 네. 그 동네 서점이 꼭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동네에 하나씩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 괜히 들려서 한번 네. 이렇게 책 들여다봐도 뭐 네, 네. 별로 서점 주인분들도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거 참 되게 친근한 그런 네. 어떤 장소였는데 네. 동네 점차 좀 보기가 힘들다는 게 좀 저도 아쉬운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또 아독방을 비롯해서 또 독립 서점들이 다들 좀 같이 잘 돼서 네. 네.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책바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 추운데 또 건강 또 잘 지키시고 네, 네. 또 앞으로도 아독방도 뭐 푸른 약국도 더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